안녕하십니까. 오늘 급하게 진국장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자주 모실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나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반노동정책 정말 이제 끝간대를 모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노동조합 그 회계공시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네. 이제 국회의 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동법을 개정하는 걸로는 이른바 이제 쪽수가 안 되니까 그 시행령을 그 개정하겠다는 그런 꼼수로 그 이제 회계공시 시스템을 손을 보고 그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민주노조들을 그 세액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게 지금 사회 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다시 우리 헌법 제33조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많은 이슈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이렇게 급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사실은 윤석열은 뭐 이렇게 유튜브로 잡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일단 11월 달에 또 전국 노동자대회도 있고 11월 10일. 네. 윤석열은 우리가 서울에 진짜 집결해서 한번 들었다 놓고 네. 그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매주 주말에 이제 윤석열 퇴진 촛불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조져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만 이제 내려올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윤석열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공세, 반노동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노동계급의 관점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혁 세력들, 뭐 요새 말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분들도 있고, 그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건강한 포지션에서 노동자의 관점과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본질을 명확하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약간 꺾여 있고 비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 노동자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기가 어렵다. 헌법 제33조에 담긴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네. 단체 행동권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이 얘기를 오늘 사실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노조, 담합, 카르텔 이런 네. 쇼츠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꺾인 건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좋아요 누르고,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유시민 작가 하면 네. 그 모르겠어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할 텐데 정말 꽤나 영향력이 있는, 그쵸. 특히 이제 개혁 진영에서는. 네. 그리고 그분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하고 그쵸. 말도 잘하고 네. 아마 그분 도형 검사하면 세모형 아마 나올 거예요. 말씀 정말 잘하시죠. 네네. 독일 유학파이기도 하고 네. 정권에도 관여했고 뭐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진보 정치, 진보 정당 운동에도 네. 관여를 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근데 네. 돌이켜 보면 우연찮게 우리가 같은 당원인 적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정통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우리 민주노총이 결의해서 네. 2000년 1월에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네네. 당시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참여계를 이끄는 수장이었고 우리 민주노동당과 네. 참여계가 이게 진보 통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뭐 내부의 목소리는 이제 다양한데 뭐 그런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2011년에 통합을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같은 네. 당에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만 일방적으로 이제 그분을 알고. 네. 저도 그렇게 하면 그분을 잘 압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네. 사회적 책무가 있으니까. 그 유시민 작가는 비단 개혁 진영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속에서도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최근 말씀하신 네. 그 쇼츠가 이제 매불쇼, 네. 매불쇼에 이제 초대돼서 저도 매불쇼 이제 즐겨보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언뜻 맞는 말 같아요. 카르텔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담합입니다. 담합. 라면 회사들이 네. 똑같이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다 금지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해주는 카르텔이 있어요. 그게 노동조합이에요. 이걸 모르나 봐 대통령이. 그럼 원래 임금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야 돼요. 이론에 따르면. 네.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야 되고요. 근데 노동력은 특수한 생산 요소여가지고 임금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이만큼 벌었는데 좀 놀지 뭐. 그다음에 임금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벌어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일하게 돼요. 더 싼 임금에 일을 하겠다고 나와요. 이 파멸적인 항구적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담합할 권리를 준 게 이게 헌법이거든요. 우리 헌법의 노동 3권이라는 거는 이 카르텔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언뜻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의미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진 않거든요. 네네. 모르진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관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제 하신 말씀에서 네. 그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윤석열 정권이 자꾸 카르텔 하니까 사실은 그 내용 들으면서 카르텔? 그럼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세력인가? 이런 느낌 사실은 좀 들었어요. 어감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논조는 아니고요. 네. 저는 대중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설명을 위한 그 표현은 뭐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솔직히 저도 그 조합원 교육을 하면서 네. 그 헌법 제33조를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어깨? 맞습니다. 어깨인데 무슨 얘기 하냐면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폭행, 폭력 이게 이제 승립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을 봤는데 우리 어깨들이 이렇게 해서 누굴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제가 이제 매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특가법상 가중처벌 받는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뭐 희화화하려거나 이것을 뭐 싸구려, 쌈마이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이제 특징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각시키려는 노력 네, 일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그걸 뭐 카르텔이나 담합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내용에 빗겨 있는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량주의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 현상을 어떻게 경제 일면으로만 분석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문제 지적인 거죠.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 경제적인 분석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네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취지로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소위 말해서 이제 제살 깎아먹기인 거잖아요. 그 임금이 적으면 그 생존을 위해서 더 싼 노동력으로 자기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하고 네. 이 판멸적 국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카르텔을 네. 허용했고 네. 그게 우리 헌법이 보장해 준 거다. 네네. 뭐 이런 요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고 미안하지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괴벨스식 선동을 하는 분이겠습니까만은 그 나치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가 네. 그 이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네. 그 상투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실과 거짓을 섞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작가가 어떠한 의미로 얘기하신지는 이해는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해당하는 노동력이라는 게 특수한 상품인 거 맞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표현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네. 보내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뭐 이런 현실에 네.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경제 일면으로만 그 노동조합의 본질, 노동조합의 그 단결권, 네.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네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는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혹은 자본가나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은혜적으로 베풀어준 그런 구호조치, 법제도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쟁취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게 유시민 작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분이 독일 유학까지 네. 하신 네. 분이잖아요. 과연 몰랐을까? 물론 이제 막스주의를 이제 한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제 막스주의의 이제 한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사적인물론에서 나오지만 네. 경제를 토대에 위치시고 그러면서 그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죠. 당연하죠. 중요한데 경제 일면으로만 그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을 중심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막스주의라는 건 1800년대잖아요. 네. 지금 21세기잖아요. 막스주의가 출현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네. 사회 문화적, 네. 사회 정치적 상황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막스주의적인 그 분석만으로는 저는 이 본질을 옳게 볼 수 없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들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유시민 작가 같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 자기가 좀 너무 쉽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이제 현혹되는 우려가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거 할 때 잘 준비를 안 하는데 오늘은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예요. 네. 총 3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자주적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누구한테 예속되어 있지 않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항상 선거로 반드시 뽑아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위원장과 회계감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을 우리가 직접 선출을 네. 하기도 하지만 네. 회계감사 역시도 자주적으로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지 않고 이 회계감사를 회사가 들여다봐, 정부가 들여다봐. 그럼 얘네들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투집 잡기 좋아하는 뭐 야당의 대표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이 안 그래도 뭐 건폭노조니 네. 뭐 무슨 노조니 네. 이러면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놈들이 네. 회계 운영상에 하다못해 실수로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요거 영수증 하면서 지워졌다 오래전 지워졌다 날라갔다 네, 특활비. 어. 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가만두겠냐 이거야. 이거를 회계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노동조합을 줄 세우게 하겠다, 어용노조 만들겠다 이런 그 노림수가 너무 뻔하거든요. 이거 반헌법적인 그러한 그 책동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마저 하면 네. 그 이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네. 그리고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헌법 제33조에 그 노동 3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정도는 네. 알고 있지만 네. 이 본문을 찾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게 언제 제정됐냐 이거를 또 찾아봤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948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제헌절이라고 네, 네, 보는 네.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사실 이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법률의 있어요. 범위 내에서. 예, 예. 이때는 이제 국민의 권리가 많지 않았었나 봐요. 제18조에 있었는데 국민의 권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우리가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87년에 개정된 그 헌법에서 이제 33조의 네. 요 체계로 명시가 된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어떤 의미에서는 단결권, 네. 단체 교섭권, 네. 단체 행동권은 네. 이미 그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의 뭐 제도는 저는 뭐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법을 많이 따왔다고 네. 얘기하고요. 일본법은 어디서 왔겠어요? 서양에서? 그렇죠. 서양에서 왔겠죠. 서양의 이 노동상권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네. 준비한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네. 대해서. 이 그림 아마 아시는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림이 보여주는 그 네네. 분위기만 보고도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고, 제가 독일을 여행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처음 본 그림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엥겔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엥겔스 하우스. 유명하신 분. 맞습니다. 네. 그 마르크스 친구 엥겔스. 네. 마르크스는 1818년생이고요. 네. 엥겔스는 1920년생이거든요. 아, 우리 입장에서 어디 감히 이렇게 하지만 얘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 친구. 그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의 절친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르크스와 이제 여러한 활동을 같이 했고, 네. 그리고 그 자본론을 집필을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막스 사후에 네. 2권 3권을 그 완성해서 이제 출판한 네네. 네, 그런 이론가이자 이제 혁명가인데, 네. 엥겔스는 굉장히 금수저였어요. 부퍼탈이라는 이게 독일 중부에 있는 도시에 가면 네. 거기에 이제 엥겔스 본가와 방직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엥겔스는 아주 잘 나가서 영국 맨체스터에도 자기 이제 방직 공장을 운영을 했고, 그 방직 공장의 운영 실패, 네네. 어떻게 노동자가 일하고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는지를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막스한테 보내주고, 그 막스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또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위대한 발견, 잉여가치 법칙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그런 뭐 정치경제학적 얘기나 자본론에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언제든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네.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 표정은 뭐 누가 불러준대 이런 느낌이긴 자주 한데, 부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이 엥겔스 하우스에 가서 방직박물관에 가서 부퍼탈에 있는 엥겔스 방직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네네.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어렵게 되지 않는 외국어, 외국에 오래 살았지만 외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되지 않는 외국어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이거 그림은 네. 하센 클레버라는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하고요. 이분은 원래 디셀도르프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시민군 장교로, 시기는 어느 때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1848년 전후에서 6월 혁명의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많은 이제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는 나라들도 있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네. 7, 8, 9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네. 실제 정치 문제와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 그다음 노동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불가분의 관계에 있잖아요. 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 뭐냐면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잘 못한다는 전제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르바이터 포어 덴 마기스트라, 다시 해볼까요? 네. 아르바이터 포어 덴 마기스트라. 어떤 의미냐면 네. 아르바이터가 노동자예요. 워커스. 하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예요. 독일어고, 우리가 이제 알바 간다, 아르바이트 네네. 한다는 독일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터는 이제 워커스, 뭐 레이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 네네. 노동자들이 뭐 앞에 섰어. 네. 앞에 섰어. 이제 마기스트рат을 이제 검색해봤더니 뭐 이제 의회 의원들, 혹은 뭐 재판관들,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 네네. 뭐 리더 집단,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자 앞에 선 노동자.
그렇죠. 이런 뜻이. 네, 그렇게 번역하면 아.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당시의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귀족이나 자본가족. 네. 대표단이 권력자들 앞에서 문서를 지금 내밀고 있는데 네. 이 당당한 장면이 일단 중요하고 네. 근데 이 당당함, 노동자 대표단의 당당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창문밖이 중요합니다. 창문밖. 네, 창문밖을 좀 보세요. 네. 성당 군중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성당 군중들, 네. 노동자들이 밖에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리가 굳이 소설을 쓰면서 얘기하면 네. 어떻게 할 거야? 노동상권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봤지? 창문 밖 봐봐.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우리 노동자 보이죠? 군대, 막스가 얘기했던 아, 그 노동자 군대 저기 있다. 음.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독일은 이제 프로이센 애들이 나중에 그 수많은 공급을 통일하는 거고 네. 우리가 아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반노동 정책으로 유명한 인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를 막 존경한다 어쩐다 막 그쵸.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노동상권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상권은 뭐냐? 권력자들이 네. 은혜적으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베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거냐? 네. 이건 정말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노동조합 교육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사실 좀 배우기도 했고 노동조합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네. 근데 혈기왕성한 20대 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는 좀 네. 유쾌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그쵸. 원칙하고 왠지 좀 다른 말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권력자들이 귀족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네. 그 우후죽순으로 이제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뭐 막스도 얘기했지만 그 착취율을 더 높이지 않으면 네.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M&A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마르크스가 밝혀낸 것처럼 그 이윤율 저하 경향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착취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착취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네. 자본가와 노동계급의 대립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얘들은 착취를 안 하면 다른 자본한테 먹히게 되고 그렇죠. 착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착취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피땀을 쪼이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으악 죽나 네. 야 이 더러운 세상 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자. 사실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운 그 과거에는 동학 밀란이라고 네. 하는 그렇죠. 동학 민중 항쟁, 농민 항쟁 네. 조차도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네. 죽으나 한번 들었다 놓자. 이것을 우려한 자본가들이 자기들끼리 나름의 룰을 만든 거예요. 야, 우리 이 이상은 하자. 이 이상은 해줘야 쟤네들이 폭동 안 일으켜. 폭동은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김빼기. 그렇죠. 김빼기. 네. 그게 없으면 뻥! 네. 터지니까. 네. 그러면 그 김빼기의 역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 성난 군중들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뻥!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김빼기 개량주의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김빼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그 요구사항을 일면 들어주면서 대신 노동자들이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자 역할을 하고 싶어. 야, 이 정도는 좀 주자.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야, 이 정도 이상은 지켜주자. 네.
이거를 유시민 작가는 마치 아. 국가가 은혜적으로 네. 베풀어 준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노동삼권은 정말 명확하게 우리 노동자 민중이 네.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당당하게 필요성, 네. 쟁취한 우리의 권한인 거고요. 네네. 이들도 뭐 이제 제가 김백이다, 뭐 개량주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네. 고육지책인 거죠. 고육지책. 우리한테 주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투쟁의 결과물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안 되겠다. 네. 우리 노동자들을 현혹시키는, 뭐 물론 이제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제가 우리 유시민 작가를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도 네. 우리 리버럴 아치를 아마 모를 거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모를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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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신 발전하겠습니다. 거고. 네. 아니, 발전하면 반박하면 어떡하지? 발전해서 우리를 뭐 알면 네. 뭐 반박하겠어요. 그쵸. 그분이 저는 지각이 있으신 분이고 그쵸. 또 특히 이제 양심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을 해서 네. 네.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유시민 작가 역시도 제가 이제 그분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네.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의 자체는 저도 네. 모르지 않는 것처럼 네. 그 유시민 작가 역시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의 자체는 이해는 할 거라 믿고 네. 근데 하지만 뭐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가 있는 얘기를 그냥 귀가 가려운데 근데 다시 뭐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네. 특히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네. 그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제발 현혹되지 말고 네. 정말 노동계급의 올바른 관점을 갖자 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네. 아, 정말 오늘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유명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습관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우리 리버럴 아치를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활동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헌법 제33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만 얘기하려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여전히 우리가 이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기도 맞아요. 하거나 네. 과연 우리나라의 이 노동법 자체가 자주적이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네. 많고 그리고 아까 유시민 작가를 두고 네. 경제 일면만 부각해서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려다 보니 네. 그런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두고 네. 혹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 할만한 거죠. 네. 이건 이제 분량 문제도 있고 네. 방송 시간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제 갓 그 걸음마를 시작한 리버럴 아치의 졸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 그랬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시 모시기로 네.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러시아 사회를 분석하는 데서도 네. 올리가키, 실로비키라고 하는 그 집단에 대한 그 내용이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 네. 하겠고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는 단결권은 그러면 헌법적인 권리인데 네. 온전히 보장되고 있냐? 뭐 물론 우리가 그 ILO의 국제노동기구에 예전부터 이제 수건 사업이었죠. 네, 그 복수노조를 허용해라. 이렇게 해서 단결권이 더 증대되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더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상한 그 단체 교섭권이 나온 거예요. 네. 아실 거예요. 교섭창구 단일화. 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이 괴물이 탄생함으로써 네. 오히려 단결권도 훼손되었고 단체 교섭권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단체 교섭권이 있어야 네. 단체 행동권이 있거든요. 그쵸. 단체 행동권은 일전에 우리가 그 방송을 네. 통해서 다뤘던 뭐 조정 정치주의나 이런 네. 거를 떠나서라도 단체 교섭권이 없으면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이게 과연 헌법적인 권리가 맞냐? 그래서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거 진심으로 내 이름으로라도 헌법 소원을 정말 다시 걸고 싶어요. 네. 네. 이거는 우리 헌법적인 우리의 이 권한을 이 그 위정자들이 너무나 침해하고 있다. 네.
아마 많은 활동가분들이 여기 정말 필터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허용됐습니다만 공직에서의 단결권은 더 훼손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우리의 단결권은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 얘기를 다시 하면 네. 유시민 작가는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침팬치 이런 쪽 유인원 네,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자꾸 비교를 네. 하는데 그건 역시도 그 본능과 그 생물학적 본능 그러니까 포유류의 본능과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 자체를 혼동하는 그러니까 말이 한 글자 차이라고 해서 그 뜻도 한 글자 차이는 아니거든요. 뜻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분명히 사회적 존재거든요. 네. 근데 무리 생활을 하는 그렇게 치면 꿀벌을 연구하고 개미를 연구하고 무리 생활을 하는 이런 그 동물들을 연구해도 거기서 교훈이라는 건 얻을 수 있죠. 뭐든 얻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네.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그 탐구하는데 막 침팬치 막 체면에 있는데 이게 과연 맞냐? 예,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연계로부터 벗어져 나오면서부터 이미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야만 한다는 걸 네.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본선적인 요구인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사람이 힘을 모으면 네. 힘이 세지거든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 네. 뭐 중국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속담은 뭐 신규 장수 3명이 모이면 제갈 공명보다 낫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단결의 중요성이기도 하지만 모이면 힘이 세진다. 이거는 누가 부정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거를 웬만하면 금지시켜요. 왜 모이면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아까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깨 네.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어깨들이 모이면 특가법으로 처벌 받는다. 원래 이렇게 한 대 때려가지고 징역 2년 이럴 거를 어깨들이 모여가지고 때리면 특가법 징역 4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이면 힘이 세지니까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데 노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막 꼰조가 보통 꼰조가 아닌 우리가 이제 노동자를 만나다 1편을 찍었을 때 네. 예를 들면 홍진영 지부장님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관계에서는 고용주와 네. 자기는 노동자인데 그렇죠. 개별 1대1로는 이 힘을 발휘하기가 할수 없죠.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연봉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했을 때 네. 아무리 막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보장한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노동조합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머리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렸다고 보세요. 그럼 그건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인어공주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데 네. 인어공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어공주한테 아무런 나쁜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스핑크스도 그렇잖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가 이 말이야. 네. 그럼 그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노조에서 네. 우리의 단결권을 보장한 듯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이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 놓고 단결하자. 단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단결하자. 그러니까, 보장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면 누구나 자주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노동상권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걸로 이 좋은 말,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걸로 사실 반헌법적인 네. 나쁜 법이다. 저는 그 뭐 유시민 작가 말고 저는 민주당 이 친구들도 네. 이거 본인들이 뭐 우리 노동자들 그 표를 구걸하고 싶으면 네. 노동자들한테 이런 거라도 한번 바꾸고 노동조합법 2, 3조를 원칙적으로 개정하고 네. 그런 뒤에 해야지 네. 마치 해줄 것처럼 기만 고문이나 하고 네. 표나 그렇게 강탈해 가고 이런 식의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네. 우리 노동자들이 저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네. 뭐 윤석열 파쇼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네. 개혁 세력은 이걸로, 윤석열 파쇼는 실천으로 네. 이렇게 대응하면서 네. 우리의 올곧은 관점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그리고 다음번에 좀 또 불러주시면 이 동결권 문제랑 특히 이 교섭창구 단일화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또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헌법 제33조에 대해서 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진국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